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드리는 든든복지입니다. 든든복지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와 든든한 경제 생활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가장 따끈따끈하고 정확한 복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우리 모두의 고용 안정망인 실업급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가시면 물가가 부쩍 올랐다는 걸 체감하시죠? 2026년 현재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게 되는 실업급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는데 사실일까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고요. 2026년 5월부터 시작되는 대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급 기준과 특히나 60대 이상 어르신이 꼭 챙기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모르시면 나중에 신청하실 때 당황하실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실제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가이드이고요. 복잡한 법 용어 대신에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바로 다음 달인 2026년 5월부터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실업급여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고요. 현재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명 역전 현상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최저임금 받으면서 열심히 일했을 때 월 수령액이 194만원 정도인데,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하한액 최대치가 약 204만원에 달하고요. 즉 일할 때보다 쉴 때 돈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기면서 일하는 의욕까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 수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현재는 최소 근무 기간인 약 6개월 정도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를 악용해서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또 짧게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반복적인 수급을 줄여가고 성실하게 오래 일한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꿀 계획이고요. 정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전체적인 고용보험 지출 구조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덜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세워나가는 예산을 막아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는 분들에게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앞으로 수급 요건이 지금보다 더 깐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처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6개월만 일해도 조건이 되지만 앞으로 10개월이나 1년 이상 성실히 일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재정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2015년에 실업급여로 나간 돈이 5,998억 원에 달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도 수급자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고용보험 기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향후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적자가 심해지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개편 논의는 우리 자녀 세대와 미래 고용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두 가지이고, 첫 번째, 내가 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상황이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일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7, 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6개월 달력이 지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수를 받은 유급휴일 등을 포함한 날짜가 180일이 넘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퇴직 사유도 정말 중요합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혹은 정년퇴직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두게 될 때 비자발적 퇴사가 될 때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진퇴사라고 해도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금 체불이 계속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나 혹은 왕복 3시간 이상의 장거리 발령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증빙 서류를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니까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럼 대체 얼마를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여러분이 퇴직 전에 받던 평균 임금의 약 6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다만 너무 적게 받는 분들을 위해서 최저 기준이 있고 너무 많이 받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상한액이 하루에 68,100원으로 한 달 최대 204만원 수준이 되겠고요. 최저임금과 연동이 되는 하한액이 근로시간마다 다르지만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 19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받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역전현상 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개편 전까지 현재 기준대로 지급이 되니까 본인의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예상 금액을 미리 조회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 정보인데요. 정년퇴직했으니까 당연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실업급여는 은퇴 축하금이 아니고요. 퇴직 후에도 건강하게 일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최근에 60대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지인 회사에 형식적으로 이력서를 넣거나 실제로는 일할 마음이 없으면서 지원 기록만 남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지원 내역과 면접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해진 날짜에 구직 활동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고용센터에 교육에 불참하는 것처럼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큰 금액이 삭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심한 경우에 그 날짜 동안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니까 센터에서 안내하는 날짜와 수칙을 반드시 달력에 적어두고 지키셔야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구직 활동의 질을 더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곳에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력과 학력, 희망 직종에 맞는 곳에 지원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셨던 분이 아무런 상관없는 기술직에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불이익까지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성 있는 구직 활동이란 무엇이 될까요? 실제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고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 등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아주 좋은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활동은 증빙 서류를 꼭 챙겨두셔야 하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는 돈을 못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는데 연락을 안 받거나 노쇼를 하는 경우에 희망 연봉이 시장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이 되어서 고의로 취업을 피하는 경우 등이 되고요. 성실하게 구직 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큰 열쇠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고 처음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익혀두면 센터에 직접 가는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빨리 취업하면 손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고 조기 재취업 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보너스처럼 한꺼번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빨리 일하고 목돈까지 챙기는 똑똑한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또 하나의 꿀팁이 있는데요.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가면서 비싸지는 경우가 많죠.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시면 퇴직 전에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그대로 내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확 줄여주는 제도이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미래 유망 직종 교육이 더 다양해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2의 인생을 위한 자격증 하나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로 2026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돼서 요건이 강화될 수가 있겠고, 둘째로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가입과 비자발적 퇴사가 기본 조건이 되고요. 셋째로 특히나 60대 이상은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 진짜 구직 노력을 해야 급여가 중단되지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주변에 실업급여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닥쳐서 준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든든 복지가 끝까지 함께 챙겨드리겠고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석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든든 복지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